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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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했냐? 자, 그래서 한 가지를 볼까요? 일단 저희 복습부터 한번 하죠. KKT 컨디션.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죠? primal feasibility 컨디션이 있고 dual feasibility 컨디션이 있고 그 다음에 complementary selectness 그 다음에 stationary 이런 게 있다는 걸 저희가 지금 한 상태예요. 좋아요? 그래서 리캡. 그래서 저희가 오브젝티브가 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미니멈 2분의 1 이거고 서브젝트 yn에 w t에 x에 n 플러스 베타가 1보다 크다. 이게 저희 오브젝티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이거를 KKT 컨디션 같은 걸 써서 약간의 변형을 가할 거예요. 변형을 가할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그 50페이지를 보면 돼요. 50페이지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라그랑지안이 뭐가 될까요? 라그랑지안 W 베타 감마는 뭐가 돼요?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스탠다드 폼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1-yn에 wt xn에 이렇게 바뀌겠죠? 아까 스탠다드 폼 생각해 보면은 이게 0보다 작다고 했었어요. 항상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 끼면 돼요. 이걸 n을 어디까지 했었죠? 여기까지가 라지 n이죠? n이라고 했었으면은 n이고 람다 i에 1-y에 여긴 또 i n이네. n이라고 할까요? y에 n에 wt xn에 b가 이게 그러면은 이제 원래 그 프라이멀 펑션의 그러니까 프라이멀 그 프로블럼의 라그랑지안이에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컨벡스, 이 컨벡스죠? 얘도 컨벡스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했잖아요. 슬레이터 컨디션에 의해서 이거 그 스트릭트하게 들어가는 점이 하나는 있겠죠? 그죠? 왜냐면 그냥 1차식이라서 그냥 당연하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스트롱 듀얼리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지 이걸 그리면 돼요. 이게 프라이머리고요. 이거는 변수가 x예요. 근데 이 위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w하고 b겠죠? 그다음 듀얼 프로블럼이 있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람다. 그러니까 듀얼 펑션이 있고 프라이멀 펑션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만나요. 되게 좋은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프라이멀 갖다가 문제를 푸나 듀얼 문제를 갖다 푸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강조를 했던 것처럼 프라이멀 문제를 푸는 거는 결과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게 프라이멀이요. 그 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 바깥에 있는 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쪽이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남겠죠? 프라이머리.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함수라는 거고, 듀얼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고. 근데 이게 같아져요. by Slater's condition.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strong theory. 그러면 이제 그 아마 스스로 이제 혼자 공부하셔도 납득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최적화 얘기를 한 거는 좀 이런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거 자료 만드는데 거의 한 8시간 쓴 것 같아요 총. 그러니까 좀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이 수업을 제가 처음 들을 당시에 최저가 수업을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좀 제가 이해하기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한 내용을 좀 배우고 좀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혼자서 최적화 책을 찾아보긴 좀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는 옵티멀한 W 스타, B 스타, 람다 스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옵티멀한 값, 이 값에서의 여기에서는 뭐가 딱 합치가 되냐면 람다 스타하고 W 스타하고 베타 스타가 딱 합치돼요. 딱 이 점에서 따다닥 돼요. 따다닥 합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로 귀결시켜 줄 수가 있냐면, 얘에 대해서 이제 저런 옵티멀 포인트는 이 KKT 컨디션을 만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KKT 컨디션. 알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라그랑지안을 기준으로 해서 듀얼 피지빌리티를 일단 먼저 따지면, 그러니까 프라이머를 일단 지금 무시할게요. 듀얼 피지빌리티는 뭐예요? 이 람다 i가 싹 다 0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컨디션을 걸 때 부등식에 대해서는 얘가 항상 양수잖아요. 근데 이러한 제약 조건이 사실은 듀얼 펑션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양수라는 컨디션이에요. 그냥 말만 좀 어렵게 쓸 뿐이지. 그럼 이제 다시 이러한 옵티멀 포인트를 저희가 찾는 게 목표였는데, 그러한 옵티멀 포인트는 저런 컨디션을 만족을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듀얼 피지빌리티를 생각을 해보면 람다 스타예요. 이걸 만족하겠죠? 항상 양수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omplementary selectness. 그러면 이제 얘가 이쪽이잖아요. 이쪽 complementary selectness는 얘가 살아있거나 얘가 살아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둘 다 살아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둘 다 죽어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적어도. 그래서 람다 i 1 마이너스, 이거 람다 n이라고 할까요? 1 마이너스 yn의 wt xn 플러스 b가 싹 다 0이에요.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컴플레멘터리 셀렉트니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스테이셔너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게
사실은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0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w하고 베타가 각각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어떻게 기결되냐면 x가 아니라 w b 이걸로 기결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저희가 정의한 펑션은 사실 프라이머리에서 살고 있는 애예요. 근데 이게 함수가 되게 독특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프라이머라고 듀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프라이머리에 비해서 듀얼은 항상 로어 바운드에 위치를 한다 정도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컨디션이 되게 좋아서 접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을 통해서 옵티머를 구하나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지점을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에서 람다 스타, W 스타, 베타 스타, 그러니까 B 스타를 가진다고 저희가 했을 때 이러한 세 개의 점이 다음과 같은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KKT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집에 가셔서 KKT를 볼 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액티브한 컨스트레인트만 고려하면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부등호로 조정되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딱 이퀄로 됐을 때만 이 람다 i가 0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람다 i가 0이 아닌 데만 사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람다 i가 0이면 애초에 그 컨스트레인트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KKT 컨디션에서는 나이박의 아이디어는 액티브한 컨스트레인트만 고려한다. 즉 바운더리에 정확하게 이퀄로 됐을 때 컨스트레인트가 그것만 고려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프라이멀 피지빌리티를 일단 무시를 하고 듀얼, 컴플레멘터리, 그 스테이셔너리 컨디션만 고려한다고 쳤을 때 다음과 같은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51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얘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옵티멀한 그러니까 이게 강의한도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옵티멀한 W는 이런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됐죠? 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있는 거는 베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컨디션을 고려를 해서 consider dual 이거잖아요. 그죠? 듀얼 문제는 저거 순서를 바꿨겠어요. 근데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 W하고 람다가 옵티멀한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식을 갈아 껴요. 여기 있는 W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B를 저희가 원하는 걸로 갈아 끼면 돼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옵티멀한 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됐죠? 그러니까 이 텀을 저희가 KKT 컨디션 갖다가 by KKT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KKT 컨디션에 의해서. 그래서 쭉쭉 넘기면 네, 지금 53페이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마이즈 그쪽 부분을 다 날리고 보면은 제가 이거를 저 W를 이걸로 바꾸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옵티멀한 거거에서는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옵티멀한 거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옵티멀한 걸 여기서 찾았겠죠? 찾고서 여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옵티멀한 거에 대해서는 얘를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얘를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베타가 그러한 b가 안쪽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벗겨내면서 옵티멀이 성립이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식을 이 안에 있는 식에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max 람다고 그다음에 저거 2분의 1 그 w 제곱을 2분의 1 yn 제곱을 하면 되겠죠? 정확하게는 이게 그냥 이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맞을걸요? 네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 제곱 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충 저거yn하고 이게 요게 만나면 0이잖아요. 그죠? 맞죠? 오우씨 잠깐만 이상하다 했더니 잠깐만요. 식이 잘못됐어요. 잠깐만요. 람다로 바꿔야 돼요. 아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노테이션 수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네 노테이션만 살짝 바꿨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대충 정리를 하면은 네. 정리하는 건 생략을 할게요. 저도 좀 잘 안 보여서. 네.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사바사바살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시마이즈 하고 얘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에 n이 1부터 n까지 yn이고 yn 그다음에 람다 n 그다음에 xm 트랜스포즈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subject to 하고 그 다음에 feasibility
다시가 좀 수익 때문에 살짝 꼬였었는데 원래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거였어요. 순서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거였는데 이걸 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아 물론 그 큐피가 다 풀 수 있어요. 하여튼 원래 이거를 푸는 건데 저희가 되게 상황이 되게 좋아서 접점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런 걸 스트롱 듀얼리티라고 했고 그럼 그런 지점에서의 람다, W, 베타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얘네들이 그 KKT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요약을 해보면 저러한 컨디션을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푸는 대신에 듀얼 프로블럼을 풀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롱 듀얼리티로 돌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얘를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얘를 뭐 한 거냐면 이쪽에서는 옵티멀한 W하고 람다를 찾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옵티멀한 거에 대한 정보죠. 됐죠? 옵티멀한 거에 대한 정보니까 이걸 갈아 껴요. 이렇게 갈아 낍니다. 갈아 끼고 저거 활용해서 서스티튜션 하면은 대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그 듀얼 피지빌리티고 이거는 그 컴플레멘터리 슬랙네스예요. 좋아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를 미리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y 텀은 그냥 컨스턴트예요. 마이너스 1이랑 1이죠. y는 레이블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오브젝티브예요. 저 변수예요. 변수. 그 다음에 얘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고 칠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쪽 완전히 다시 돌아가서 볼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렇게 그럼 사실상 되게 간단해져요. 계산상으로 저희가 막 2차식 같은 복잡한 텀이 별로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좋아요? 돼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 새로운 포인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새로운 포인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봐봐요. 우리가 옵티멀한 W랑 B를 얘 훈련을 통해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걔를 기준으로 해서 X를 집어넣으면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라인 세그멘트를 그렸는데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얘가 0보다 크면은 위에 있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밑에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값만 알면 돼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옵티멀한 것에서 이거를 만족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 트랜스포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내면 되냐면 이거 하고 트랜스포즈에다가 x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거 스칼라고 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new input과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들 셋 사이의 내적값만 저희가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뜩이나 저희가 얘가 0이 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게 서포트 벡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인트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 저희가 람다 n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n은 1부터 n까지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건 팩트거든요. 원래는. 근데 저희가 이미 결과를 알아요. 이 람다 n은 서포트 벡터를 제외하고 전부 다 싹 다 0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 내적을 계산하는 건 얼마 안 돼요. 이게 가장 코어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서포트 벡터를 제외하고선 둘 중 하나가 0이기 때문에 싹 다 날아가요. 지금 저게 옵티멀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람다 자체들도 뭐다? 딱 저 경계값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다 0이에요. 왜? 저거 컴플레멘터리 슬랙니스 때문에 경계값에 있는 거 제외하고는 싹 다 0이에요. 무조건. 즉 람다가 0이라는 건 경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싹 다 이게 0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 내적을 하는 거는 뭐에 불과하다? 경계값에 있는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계산하고 일종의 우리가 계산을 했던 람다 n을 곱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도 옵티마이즈 된 값이에요. 정확하게는 훈련 후니까. 됐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여기다 람다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게 그 KTT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하나 전제를 안 깔린 게 있어요. 이게 세퍼러블 하다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이게 직선 같다가. 그럼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커널 메소드를 통해서 다시 그 리비즈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베이지컬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x 공간에서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대신에 phi xm으로 바꿀게요. 그럼 이게 사실은 여기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커널 메소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는 x 공간에서 뭔가 내적을 해가지고 사바사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차원 공간으로 올려버려요. 고차원 공간으로 올려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차원 공간으로 올라가도 말이 돼요. 왜냐면 지금 이걸 미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거 미리 계산해 놓을 수가 있어요. 미리 계산해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포트 벡터 제외하고는 싹 다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도, 그 다음에 그 트레이닝 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거 하는 과정에서도 싹 다 많은 경우들이 싹 다 0으로 갑니다. 진짜 정말 많은 경우들이 0으로 가요. 됐죠? 사실 나이반 스토리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커널 메소드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2페이지에 다시 갈까요? 2페이지.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좀 남겨둘게요. 일단 저희가 펀더멘털한 아이디어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교수님이 강의 안에다가 뭐 적어놓고 뭐 그러긴 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커널 메소드나 이쪽을 서포트 벡터 머신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한 뒤에 설명을 하는 게 제 생각에 맞다고 하거든요. 아마 수업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시작하자마자 커널 메소드니 뭐니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 모티베이션 자체는 저희가 내적 갖다가 뭘 했잖아요. 그리고 그 초반에 인트로에서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걸 못 써요, 애초에. 그러니까 베이지컬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면 리니어 펑션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리니어 펑션을 쓰지 말고 차원 올리자는 거예요. 이게 그 두 분은 고영준 교수님한테 선대를 들었으니까 알다시피 함수 공간에서 그 폴리노미알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5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디그리 3으로 하죠. 폴리노미얼 디그리 그 3에서는 1 x제곱 x 세제곱은 리니얼 인디펜던트예요. 증명도 간단해요.
람다 1, 람다 2 x, 람다 3 x 제곱, 람다 4 x 4제곱이 0일 때 이게 유일한 가능성이 람다 1부터 람다 4까지가 0인 케이스밖에 없을 때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근데 이게 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x에 대해서요. 모든 x에 대해서 0이면 이게 그러니까 다시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람다 1부터 람다 4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건 유일한 케이스가 싹 다 0인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폴리노미알에서는 1, x, x제곱, x3제곱이 리니얼 인디펜던트예요. 비슷한 아이디어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 공간 내에서 리니얼 인디펜던트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베이시스 펑션을 정의를 한 다음에 차원을 올릴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는 가우시안 링, 아까 그 보여드린 예시 같은 거 있잖아요. 정신 차려. 그래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 저희가 이거는 x 뭐 2페이지인데 저희가 세타 1, 아니 세타 0, 1, 세타 1, x1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리니어 텀밖에 안 붙였는데 저희가 이거를 차원 올리고 싶어요. 베이시스 펑션 이런 거 활용을 해서. 그래서 3페이지 넘어가면은 아까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아요.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펑션들을 가지고 베이시스를 정의를 한다. 그래서 h 세타를 지금 5페이지 봐봐요. 일단 L라인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각각이 linearly independent한 펑션들이고요. 얘가 코에피션트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1, 뭐 3x 더하기 5x 제곱 이렇게 나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컴팩트한 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세타 t 파이 x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은 게 이거를 그냥 뭐 어떻게 쓴 거냐면은 이렇게 쓴 거예요. 세타 1부터 세타 l까지 그다음에 파이 1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파이 x로 define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파이 x하고 세타 t, 세타 같은 경우에는 벡터예요. 벡터. 그러니까 리니어한, 그러니까 이렇게 덧셈 이런 걸 나타내기 싫으니까 그냥 벡터로 나타내겠다는 뜻이에요. 벡터. 알겠죠? 두 개는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 뭐시기 이거랑 파이랑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진 않을 건데 결과적으로 얘를 활용을 해서 리스트 스퀘어를 풀면은 네. 리스트 스퀘어는 다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하는 거예요. 미니마이징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로스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떻게 따라가냐면 이거는 그거 앞쪽에서 그 리스트 스퀘어 쪽 공식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저도 강의 안 보고서 쓴 거라.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업데이트가. 진짜 어디 약간 정신이 알프스가 있어요. 옥살라가 있나? 다시 강조하면 이게 벡터예요. 얘 벡터예요. 됐죠? 싹 다 벡터예요. 그러니까 세타도 벡터가 말이 되죠? 벡터. 알파 스칼라. 그래서 봐봐요. 이게 뭐예요? 다시. 얘는 세타에 대해서 리니어예요. 세타에 대해서는 리니어죠. 다시. 얘는 넌리니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세타에 대해서는 리니어예요. 맞죠? 세타에 대해서는 리니어예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쟤 하나만 보면 논리니어 할 수도 있다. 응? 쟤 하나만 보면 논리니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금 파이가 논리니어하다고. 이 파이 자체는 넌리니어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좋냐면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리니어한지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세타 대신에 세타 1 더하기 세타 2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세타 1하고 세타 2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정확하게 텀이 이렇게 딱 찍히면 돼요. 그러니까 리니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꼴이 만족하고 있을 때 리니어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찍힌다는 거예요. 그럼 세타 1하고 세타 2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거를 세타 대신에 세타 1하고 세타 2를 보면은 세타 1 더하기 세타 2의 트랜스포즈의 phi x n phi 이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저렇게 찍히진 않아요. 근데 네. 이렇게 딱 찍히잖아요. 얘가 분배가 따닥 되면서. 왜냐면 트랜스포즈가 분배가 되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좀 이상해지나? 그러니까 사실 제 아규먼트는 뭐냐면 베이시스 펑션의 결과적으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은 하나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세타가 0으로 가정을 했다고 하면은 처음 시작이 0이에요. 0 플러스 알파 n은 1부터 n까지 y n에 플러스 마이너스 처음 시작을 이걸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텀이 날아가요. 하고 파이의 xn이에요. 그죠?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세타 1은 알파 더하기 n은 1부터 n까지 y의 n승 y의 xn이라는 거예요. 돼요? 그럼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제가 무슨 아규먼트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에 대해서 앞에 컨스턴트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세타 2는 세타 1 더하기 알파 n은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yn의 마이너스 세타 트랜스포즈의 정확하게 세타 1이에요. 그 다음에 phi x n의 phi xn이거든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 세타 1을 갈아 껴요. 알파 n은 1부터 n까지 y의 n승의 phi의 이거잖아요? 오케이? 이거 다 전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될 것 같지 않아요? 계산 다 보여줘야 되나? 팔 페이지 봅시다. 8페이지. 인생이 너무 힘든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네, 8페이지를 보면은 저희가 네 이렇게 돼요. 수식조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덕티브하게 아규먼트를 하는 건 일단 그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세타 제로를 0으로 세팅을 하면은 세타 1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죠. 일단 첫 번째 단계 밀었어요. 그 다음에 n번째 단계에서 세타 n이 저거 시그마 베타 n 파이 x n 승으로 표현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줄에 맨 첫 번째 텀 있잖아요. 저렇게 표현된다고 가정을 하고 수식을 사타사타사타 전개를 하니까 베타 n 플러스 1이 베타 n 플러스 뭐시게 되죠? 또 리니어 한 텀으로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결론이 뭐다? 파이 n은 1부터 n까지 베타 n부터 이것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좋아요? 다 리니어하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9페이지를 가서 저 세타 t를 그걸로 치환해요. 치환 이해되죠? 저 세타 t를 저 베타 m 모시기로 치환한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요? 괜찮죠?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면 봐봐요. 저희가 세타를 업데이트 하는 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원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최적의 세타를 찾는 거였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세타가 베타에 의해서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타를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베타를 업데이트 하는 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9페이지에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게 우리의 그러니까 거의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오브젝티브가 있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뚫어내니까 이걸 푸는 것과 동치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래는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우리는 베타 n을 업데이트하는 걸로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트랜스포즈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bn을 업데이트한다는 거는 세타를 업데이트한다는 것과 동치. 그러면 이걸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텀이 뭐예요? 얘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베타 n을 업데이트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봐봐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요. 알고 있는 값. 저yn도 알고 있는 값. 얘도 알고 있는 값. 얘도 알고 있는 값.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고차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저희가 지금 x 차원보다 지금 더 높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계산하기에 되게 곤란할 수 있어요. 고차원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x는 2차원밖에 안 살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고차원 공간에 올려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는 스칼라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R상에서 살고 있는데
R5, R 뭐 인피니티 거의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아마 교재 보면은 가우시안 커널이 있을 거예요. 가우시안 커널은 뭘로 올리는 거냐면은 인피니트 디멘셔널로 올리는 거예요. 차원이 무한대로 올려버린다고요. 차원을. 그럼 사실상 이게 계산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근데 내적은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미리 계산하면 돼요. 왜냐면 데이터 포인트가 이미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모든 뭐 이 텀을 계산해둬요. 그리고 이걸 담아둔 거를 커널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담아둬요. 그래서 10페이지에 적어놓은 것처럼 아까 저렇게 표현한 트랜스포즈로 적어놓은 거는 내적이에요. 스칼라가 내뿜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러한 정보를 다 들고 있는 애를 저장해 둡니다. 어디다가? 커널 매트릭스에다가.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은 가우 그 커널 샘플이에요. 제가 알기로 중간고사 때 커널인 것과 아닌 거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12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phi x하고 phi z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이 되는구나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페이지에서는 그거를 미리 계산해 놓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괜찮죠? 네. 그래서 학습은 이렇게 돼요. 14페이지를 보면은 모든 NM에 대해서 커널을 다 계산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세타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베타에는. 그럼 결과적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세타가 베타엔 모시기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세타 t, phi x 이걸 계산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값이 얘랑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 안 가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예측하는 거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y값 하나 내뱉는 건데 다만 이 h 세타가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넌 리니어 펑션들이에요. 정확하게 인디펜던트 펑션들, 넌 리니어하고 인디펜던트한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y를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x에 대해서 예측값은 여기다 x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얘가 뭐다? 얘가 phi t 이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알다시피 저거 세타 t는 베타 모시기로 표현된다 했잖아요. 베타 모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한 베타 n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커널 값들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쪽은 좀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강조만 하고 그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오래 붙잡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강조하자면 이게 그 뒤쪽에 읽어보세요. 그럼 아까 그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53페이지로) 가볼래요? 뭐냐면 맨 마지막에 막 무슨 맥시마이즈 모시기 돼 있고 XM에 트랜스포즈에 XN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죠? 이거를 커널로 갈아 껴요. 그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고차원 공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X를 나이브하게 쓰지 말고 이거 베이시스 펑션을 사용을 해서 고차원 공간으로 올리고 그 올린 거 상에서 저희가 최적의 이걸 찾는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자체는.
아까 봤었잖아요. 가우시안 링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플롯이 그려지는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3차원 공간상에서 파라볼라로 그리고 얘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차원 올리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차원에서는 그냥 단순히 직선 갖다가 표현이 안 됐던 것들 고차원 공간으로 올려서 자를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 여기 그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xn과 xn을 그냥 다른 거 다 똑같고 이걸 커널로만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 펑션으로만 갈아 끼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텀이 커널이잖아요. 커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계산상에서 그렇게 코스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예측할 때는 이 xn이 아니라 x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달라져요. x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괜찮아요. 나중에 천천히 가서 읽어봐요. 그것조차도 괜찮은 게 대부분의 많은 지점은 람다가 0이에요. 거의 지워져요. 아까 그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 때문에 대부분의 람다들은 지워지고 서포트 벡터들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 새로운 지점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 할 때. 왜냐면 대부분의 지점이 컴플리멘터리 슬랙니스에 의해서 다 지워져 버려요. 0으로. 그래서 아이디어는 안 됐던 거를 그 커널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고차원 공간을 올려버리고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그 나중에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이쪽에서 많이 될 겁니다. 베이시스 펑션이나 그쪽은. 안 됐던 거 차원을 올려서 자르는 방식 요거는 자주 사용될 거니까 좀 뭐 생각을 해주면 좋고요.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 좀 어렵긴 한데 모르겠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강의안이 그래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완결하다고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뭔가 나이브하게 말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저 너무